안녕하십니까. 제일원 김차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18일이고 C++ 17, 20 템플릿 메타 프로그래밍에 대한 21번째 동영상이고 C++ 11 타입 트레이츠와 C++ 20 컨셉트를 비교하고 이전 동영상에서 std void t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이 std void t는 C++ 17 표준에 새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C++ 20 컨셉트가 도입되면서 사실 이 std void t는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왜 void t를 설명했냐 그러면 어쨌든 스피넷은 알아야 되거든. 스피넷은 알아야 되고 immediate context의 의미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void t를 설명했던 거고, 근데 아직 C++ 20이 완전히 정착되지는 않았어요. 계속 발전되고는 있지만, 계속 구현되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동안은 C++ 17과 호환되도록 코드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std void t를 간단하게 설명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 전에 제가 공부할 때 가장 큰 방해가 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어요. 공부할 때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은 내가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방해가 됩니다. 이 말은 저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 공부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학문,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두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좋은 대학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중에 똑똑한 사람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제 후배 중에 한 분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그때 저와 같이 C 언어를 배웠는데 나는 군대 갔다 오고 그 친구는 군대 안 갔어요. 6개월 혜택 받아갖고 그냥 대학을 계속 다녔는데 제가 복학해 보니까 그 친구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고 그 후배랑 친해졌는데 그 후배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 선배님, 저는 제가 문제를 이해하면 모든 문제 컴퓨터로 풀어낼 수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친구야. 내가 문제를 인식하면 문제를 컴퓨터로 다 표현할 수 있으면 진짜 대단한 거지. 근데 말이야, 문제는 내가 문제를 이해했다는 거는 이미 문제를 풀었다는 뜻이야. 그 문제를 컴퓨터로 표현하는 것은 너의 생각을 컴퓨터 시연으로 표현하는 것 뿐인데 문제는 그게 아니야. 문제는 너가 모르는 문제를 인식하는 거야. 너가 문제를 풀려면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잖아. 새로운 문제를 인식을 해야 되잖아. 알고 있는 문제 컴퓨터로 옮기는 게 그렇게 큰 문제, 중요한 문제일까? 더 큰 문제는 내가 모르는 영역을 알아내는 거. 그러니까 문제를 인지하는 거. 문제를 인지를 해야 그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그 친구가 시무룩해 하더라고요.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모르는 게 더 중요한 문제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쪽팔림이에요. 쪽팔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영어를 어느 정도 하잖아요. 잘한다고는 뭐 말할 수 없지만 제가 영어를 할 수 있게 된 거는 고등학교 때 친구한테 쪽팔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말이든가 2학년 초든가 그런데 형님이 저기 한국타이어에 다니고 있었어요. 거기서 한국타이어에서 스페인 뭐 지점장인가 그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 이제 휴가 나와갖고 저한테 키 열쇠고리를 줬는데 열쇠고리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For you and for your car. 이렇게 열쇠고리에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저는 이 뜻을 몰랐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For you, for your car. 너와 너의 차.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이거를 올바르게 이해를 못해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했냐 그러면 너에게, 너의 차에게. 이거 for는 방향만 생각을 했거든. 너를 향하네, 너의 차를 향해.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말이었던 것 같아. 1학년 말에 옆에 영어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열쇠 고리를 형이 이렇게 박스로 갖고 와서 이거 홍보용이니까 많이 뿌려라고 갖고 열쇠 고리를 친구들한테 막 나눠줬는데 그 친구가 이걸 보더니
당신과 당신 차를 위하여 이러는 거예요. 나는 이게 너에게, 너의 차에게 또는 너를 향해, 너를 차를 향해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는 이거를 당신과 당신 차를 위하여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왜 그렇게 해석되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너는 문법도 안 배우냐? 이거 포에는 너에게, 너를 향해 이런 뜻도 있지만 무엇을 위해 이런 뜻도 있잖아 그런 거예요. 이거 기본 영어 100일 완성에 다 나와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와, 영어에는 문법이라는 것도 있구나. 저는 영어는 외우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때부터 그 친구 말 듣고 그 100일 완성이라는 책을 샀어요. 사갖고 읽어 나가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 모르는 거 막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동안 인지했던 인지하지 못했던 궁금했던 거를 그 친구의 그 말 한마디에 충격받아 갖고 열심히 읽었죠. 그게 쪽팔림이에요, 쪽팔림. 그래서 문법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몇 달 있다가 그 친구 공부하는 걸 보니까 이번엔 종합영어를 공부하고 나요. 성문 종합영어. 종합영어 저는 공부할 실력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공부하니까 나도 샀어. 그래서 나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공부를 하는데 몰라.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도 기본 영어에서 읽었던 게 기억이 조금씩 나는 거라. 그래갖고 교과서, 종합영어 교과서, 해설서, 단어장 3개를 다 사갖고 다 외워. 다 외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 지문도 외우고 단어도 외우고 본문도 외우고 문법도 설명도 다 외워. 맨날 그것만 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영어 문법에 대해서 이제 확 트이더라고요. 쪽팔림을 안 받았으면 제가 영어를 못했죠. 그 다음에 영어로 말하게 된 것도 제가 70년대 60년 말 출신인데 67년생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제 나이 또래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외국 갔다 온 경우 아닌 이상, 외국에서 공부하지 않은 이상. 저는 외국에서 한 번도 공부한 적 없거든요. 어떻게 영어로 말할 수 있냐? 외웠어요. 그냥 본문을 외워서. 예를 들면 He who loves me, follow me, I shall give him eternal life. 이게 뭔 뜻이냐 그러면 이런 거거든요. He who loves me, follow me, I shall give him eternal life. 이게 어디서 왔냐 그러면 성경에서 왔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후배 중에 한 사람이 연대에서 석사 받고 왔어요. 석사 받고 사병으로 왔는데 그 사람이 철학을 공부하려면 일단 성경과 그리스 신화는 먼저 읽어야 된다. 그러면서 성경과 그리스 신화를 읽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얘기 듣고 거기 부대에 보니까 그 영어 성경이 있더라고. 한글과 영어 성경. 한글은 필요 없으니까 영어 부분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 He who loves me, follow me, I shall give him eternal life. 재밌는 말은 많이 외웠어요. 성경에서. 이거를 외우니까 이런 말이 가능해요. She who loves me, follow me, I shall give her eternal life through my sperm. 이건 장난하는 겁니다. She who loves me, follow me, I shall give her eternal life through my sperms.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가죠, 그죠? 이건 제가 장난하려고 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장을 외워버리니까 변형이 가능하더라고. 그러니까 군대에서 후배한테 철학 좀 가르쳐 달라. 뭘 읽어야 되느냐. 그래서 그 친구가 뭐 플라톤부터 읽어라, 뭐 해겔 읽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사람은 정치 전공을 했는지 정치 철학을 전공했는지 정치 쪽을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이제 배운 거예요.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그 사람이 나한테 철학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뭘 읽어야 될지를 가르쳐 준 거라.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마음을 열어놓지 않으면 자기가 다 안다고 착각을 하거든. 그 이후부터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 인생의 좌우명이 무지의 자랑, 쪽팔림은 나의 가장 큰 재산이다. 이게 저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재산이고 자산입니다.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 Useful Resources 이 링크를 열어보면 아래에 보면 C++20 First Post Publication Draft Containing Editorial Fixes to C++20 Only. 이 링크를 눌러보면 C++20 표준의 워킹 드래프트입니다. 스탠다드입니다. 이 책을 읽으셔야 되는데
이게 1857페이지입니다. 헐, 돌아서 1857페이지를 어떻게 읽어? 못 읽죠. 1875페이지를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ISO CPP ORG에서 Compiler Conformance Status가 있어요. 여기서 내가 읽어야 할 것을 찾는 거야. 모르는 건 다 읽어야지. 뭐 어떻게 방법이 있어. 모르는 건 다 읽어야지. 여기에서 스팬을 찾았어요. 스팬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이거 말고 스팬. 여기에서 보면 이건 GNU거든요. G++ 10부터 지원되고 이거는 클랭이에요. 클랭 7부터 마이크로소프트 C++ 19.26부터 지원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이거 다 지원되는 거야. 이거를 눌러서 이 PDF를 다운로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운로드 하고 그 다음 돌아가서 Ctrl F 해서 Ranges 이거를 찾아요. Ranges 내려가 보면 이건 C++ 23 표준에서 이게 지원이 된다고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range가 C++ 20에 처음 도입되는데 23에서 이렇게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돼요. 내려가고 여기 One Range Proposal 있잖아요. GNU G++ 10 현재 지원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클랭이에요. 클랭은 13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거는 아직 지원 안 되고 이거는 지금 나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는. 그래서 GNU와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에서는 현재 지금 지원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이게 226페이지인데 이거를 다운로드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읽기 싫으면 안 읽으셔도 돼요. 제가 대신 읽고 가르쳐 드리니까 이걸 읽고 새로운 걸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영문 채널에서 어떤 놈이 댓글을 달아놨는데 C++ 표준 스페시피케이션은 전문가들만 읽는 거고 일반 사람들은 읽는 거 아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아니 읽기 싫으면 읽지 마. 이거 책 나올 때까지 기다리려면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 책 나올 때까지 기다리든가 아니면 못 기다리겠으면 지금 이거 읽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새로운 거 배우려면 마음을 열고 공부해야지 어떻게 읽어야지 어떻게. 그래서 돌아가 보면 이 레인지에 대해서 다음 동영상부터 제가 설명 들어갈 겁니다. 레인지는 미래입니다. 미래. 현재와 미래. C++ 20에 도입되는데 레인지가 기존의 그 이터레이터 방식보다 훨씬 더 성능이 빠릅니다. 일단 성능이 빠르고 실수를 적게 해요. 코딩할 때 이터레이터 쓸 때보다 훨씬 더 실수가 적어요. 적고 또 빠르고 성능 자체가 빠르고 코딩할 때 버그를 쉽게 잡을 수 있고 왜냐하면 이거는 컨셉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거든. 그래서 마음을 열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가 다음 동영상부터 레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가는데 이번 동영상에서 C++ 20의 컨셉트와 타입 트레이스를 비교를 하겠습니다. 21번 동영상에서 이걸 링크를 누르면 이전 소스 코드가 다운되고 show in folder에서 압축을 풉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22 trace vs concept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작업 폴더에 붙여놓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합니다. 파일 explore에서 이전 container.cpp를 열고 저희 이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링크를 여기다 붙여 놓겠습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제가 void t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고 이 void t를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어떻게 판별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옛날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std 댓글 발 이렇게 해서 이 s를 보내고 이거는 함수입니다. 함수 이 자체는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를 불러야 됩니다. 이렇게 함수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클래스 s에서 이 s의 개체를 하나 생성하라 이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는 함수인데 댓글발은 함수인데 s에서 개체를 하나 생성하라. 이게 개체를 반환합니다. 개체를 반환한다고요. 그죠? 근데 그 개체는 진짜 개체가 아니고 가짜 개체입니다. 메모리가 없는 컴파일 타임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이 개체에서 예를 들면 비긴을 호출하라 이 뜻입니다. 비긴을 호출하라. 그죠? 근데 그 비긴의 데이터 타입이 있느냐? 왜냐하면 이 void는 데이터 타입을 받거든요. 그래서 댓글 타입을 쓰는 겁니다. 댓글 타입을 넣으면 컴파일 시간에서 부른다 그랬죠. 컴파일 타임에 부른다 그랬잖아요. 이 비긴이 반환하는 데이터를 형으로 바꿔갖고 데이터 형으로 바꿔서 그 형을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 iterator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클래스가 주어졌을 때 이 s가 데이터 타입이잖아요. 데이터 타입이 주어졌을 때 그 클래스의 개체를 만들고 컴파일 시간에 말하는 겁니다. 그 개체의 begin 멤버를 호출해서 그 반환값을 데이터형으로 바꿔라. 이거 컴파일 시간에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식을 옛날 방식이에요. C++11 방식. 이 void t 자체는 C++17에서 도입됐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보다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컨셉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컨셉트를 정해 나가는데 컨셉트에서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 템플레이트, 타입 네임, s를 하겠습니다. s를 하지 말고 p를 하겠습니다. p를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컨셉트를 만들고 컨테이너 c 이렇게 컨셉트를 만드는데 requires를 씁니다. requires 하고 꺽쇠 열고 p의 개체를 만듭니다. p의 개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미콜론을 해야겠죠. 여기에 그 다음에 인덴트 조금 하고 자 p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파라미터 타입에 그죠? 예를 들면 value 타입이 있느냐 이렇게 p의 value 타입이 있느냐 이게 타입 네임이니까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이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오랜 습관으로 제가 이렇게 씁니다. 요거는 type requirements라고 그럽니다. type requirements 이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 p의 value 타입이 멤버로 정의되어 있느냐 이거를 테스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p는 요 소문자 p는 p의 개체잖아요. 개체의 begin 이거를 테스트합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simple requirements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를 실제로 호출하는 게 아니고 컴파일 시간에 이게 유효한 신텍스냐 여기는 뭘 테스트하냐 그러면 validity of the syntax입니다. 이런 구문이 유효한 신텍스인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이 두 조건 type requirement 이 조건과 그 다음에 simple requirement 두 조건이 성립이 되면 이게 true가 됩니다. 이게 true container C가 true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카피를 해서 여기에 붙여놓고 test container C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를 container C 우리가 이 컨셉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ontainer C 이렇게 해서 이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 함수를 여기에 붙여놓고 이 부분은 제가 디세이블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로 해도 되고 어떤 컴파일러도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다 지원하기 때문에 002 trace vs concept 이렇게 하고 22네요. 22 이렇게 clang++ sed c++20 container.cpp o c.exe 이렇게 clsc 이전 동영상과 똑같잖아요. 결과가 여기에 t는 인티저 타입입니다. 인티저 타입에는 이거 컨테이너 c 이 컨테이너 컨셉트에 보면 이 조건이 만족 안 되잖아요. 이 조건도 만족 안 되고 이 조건도 만족 안 되고 그러니까 결과가 false입니다. t가 인티저거든. t1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벡터잖아요. t2가 벡터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내면 이 컨셉트 컨테이너 C에 보내면 이 조건도 만족되고 이 조건도 만족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true가 되는 겁니다. 유튜브에 영어 채널을 찾든 한글 채널을 찾든 이런 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보세요. 제가 그 채널 확인해 볼 테니까.